독립정신 46. 이라전쟁 개전 후 대한에서 청항.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 날에는 아라스 병사들은 미처 상륙하지 못하고 인천 항구에 군함 두 척이 정박해 있었다. 금년 1904년 6월 초 9일에 일본 병선이 팔미도 밖에서 격서 적군을 일찍하기 위하여 대대하는 것을 전하여 경고하기를 금일 정오안으로 물러가지 않으면 곧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하자 아라사의 군함이 나서며 마주 싸워 서로 대포를 쐈다. 포성이 거의 2시간 동안 계속하여 천지를 진동시켰는데 80리 떨어져 있는 서울 장안에서도 포성이 콩튀듯이 뚜렷이 들리니 청천백일 맑은 대낮에 천둥 치는 듯하였다. 한양성 안에서는 기먹은 자와 숨막힌 자 외에는 듣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이때 충분, 진로 인해 생기는 분함과 관계, 인기와 복같이와 슬퍼하고 단식한 한 선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옥중에 갇힌 자들도 서로 붙들고 우는 자들이 여럿이었는데 그 우는 뜻을 물어보면 대장부가 국가가 다사다난한 때를 타고 났으면 마땅히 전쟁터에 나아가 적국을 물리치고 국권, 주권을 굳게 하여 승전권을 울리며 대가를 높이 불러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총알을 맞고 칼날을 받아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피를 뿌리고 간남을 쏟아 영화롭게 죽어 충의를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같이 신체도 건장하고 성품도 총명하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간절한데 실로 천재이루 자네는 기회와 성편을 맞이하였으나 다만 머리를 남의 손에 잡혀서 따로 들지 못하여 허다한 세월을 공연히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하다가 남이 대신 와서 내 나라 해변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싸우고 있으니 우리 어찌 혈기남아가 전화 듣고 보고만 있을 일이겠는가. 하물며 국권과 강토를 보전하고 못하고가 전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있는데 만일 우리가 진작 정신을 차려서 관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을 좀 잘하였으라면 이 전쟁을 우리가 할 것인지 우리가 못하고 도리어 남에게 매여 있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더욱 통분하지 아니한가 하더라. 이때 백성들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대포 소리만 들리니 혹은 서로 바라보며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혹은 군함에서 예포를 쏘는 곳이라고도 하며 혹은 해상에서 훈련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전쟁이 시작되었나 보다 하고 하면서 무심히 대화도 하고 인천으로 구경도 갔다. 이 심이 얼마쯤 깨어서 전처럼 공연히 놀라지 않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하지만 다만 어두운 중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또한 뜻 있는 자들로서는 억색, 원통하고 가슴이 막힘치게 할 일이다. 정오의 포성이 그치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라사고 난 두 척이 완전히 침몰하고 아라사 병사들은 혹 사로잡히기도 하고 혹 근처에 있던 각국 군함에서 건져내어 인천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게 하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적십자 병원을 마련하고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아, 슬프다. 저 당당하고 거대한 아라사인들이 일본인에게 사로잡혀 그들의 은혜를 받아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전날 아라사인들의 강포하던 소행을 더욱 가스롭게 여겼다. 각처의 일본 사람들은 즉시 이 소문을 전파하여 하나도 모르는 자 없이서 우선 승전한 것을 기뻐하고 경축했는데 일본 전국이 들려면서 야단스럽게 들으면서 경사로 여겼으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의 서울과 각처의 통상 항구에서 경축하는 모습만 봐도 곧 기쁨의 천지가 되어 사람마다 만세를 부르며 뛰어노는 일색이었다. 심지어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라를 위하여 경축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아라사를 이기고 군함을 깨뜨렸으니 이러한 경사가 다시 없다고 하였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라면 어찌 차마 이것을 듣고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는가. 어찌하면 우리도 나라를 남과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전국이 저와 같이 즐겨보겠는가. 우리의 동포들과 함께 들려면서 대한제국 독립 만만세를 힘껏 불러 찬송하며 태평동락 태평한 세월을 같이 즐긴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할 자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고개로 가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는 참아볼 수 없게 눈물을 뿌리고 돌아왔는데 죽어서 그런 나라에서 개라도 되어 태어나는 것이 나을 것이라니. 듣는 자들은 그 충으로 나와 생겨나는 분노한 마음에는 감동하였지만, 나는 죽었으라도 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힘쓸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또한 탄식할 바라고 하더라. 진고개, 현재 충무로 이가에 있던 진고개는 옛 중국 대사관 뒤쪽에서 세종호텔 뒤쪽까지 이르는 곳으로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형성된 고개다. 그리 높지 않은 고개였지만 흙이 몹시 질어서 비만 오면 길바닥이 진흙이 되어 진고개라 하였다. 일제 간정기 때 일본인들이 이 일대에서 집단 거주하였으므로 일본식 이름 본정 혼마치로 바뀌었다가 해방 후에 충무로로 바뀌었다. 이때 아라사인들은 여순항에서 또 패하여 군함이 침몰하고 군사들이 사로잡혔으며 대한의 해변은 일본인이 홀로 주장하고 일본 군사가 분분히 상륙하여 장안에 가득 퍼져 있다가 서북으로 내려가고 해군은 점점 전국 해변으로 몰려가서 여순항을 친다는 소문이 종종 들렸다. 각국은 우선 일본인의 승전을 칭찬하였고 영국과 미국 백성들은 혹 의용봉을 모아 일본을 위해 싸우기를 자원하고 부인들은 의연금을 거두어 적십자회를 조직하여 일본에 가서 부상당한 군사들을 치료하겠다고 하였고, 혹은 많은 돈을 염출하여 군함을 서서 주자고도 하는 등 다들 일본을 응원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강포한 날을 쳐서 물리치고 약한 이웃을 붙들어 각국의 이익을 평균히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어찌 일본의 영광이 아니며 대한에게는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일본 공사가 아라사 공사에게 물러가라고 재촉하자 2월 모일에 아라사 공사 파베오프가 공사관을 지키던 자들과 보병들을 데리고 한양을 떠났는데, 일본군이 보호하여 경인 철로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벚국의 배를 타고 상해로 향해 갔다. 가는 길에 일본인들이 보호해준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합당했다. 아라사 공사는 일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다. 당시에 큰 세력과 번화함을 자랑하던 아라사 공사관의 높은 문전이 냉락하였을만 하여 빈 깃대만 서 있으니 아라사의 권력을 믿고 세상을 흔들던 무리들은 당연히 의지할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랐을 터이나, 아직까지도 아라사가 뒷줄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온갖 가지 개교를 부리며 권력을 도모하는 자들도 있다. 각국은 아라사 공사가 서운해하면서 물러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미리 방비 없었음을 비웃었다. 아라사 세력이 물러간 이후로 일본이 다시 득세하니 정부에서는 일본 공사를 대하여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일본을 믿고 일본이 권하는 대로 따르겠노라고 하니 세상에서는 더욱 통분히 여기더라. 이때 민간에서는 온갖 풍문들이 다 나돌았는데, 혹은 정부가 당적에 변역하여 일본당 침략이 나설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일본이 대한에게 문명하고 공정한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여망에 따라 쓰도록 권할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일본인들이 와서 각 암은 정부 부처과 각 지방의 고문관으로 앉아서 국사를 도와줄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일본은 아예 대한을 이전같이 독립국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는 등 온갖 소문들이 조석으로 전파되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울분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무수하였다. 양력 2월 23일에 한일조약을 맺어 반포하니 그 조약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대한제국 대황제 폐하의 외무 대신 임시설이 육군 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대황제
특명전권공사 임건조, 하야시 곤스케는 각각 합당한 위임을 받아 협의하여 조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한일 양국 간의 영원히 변치 못할 정의를 보존하며 동양의 평화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실히 믿고 정사를 고쳐서 잘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중심으로 권고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제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황실이 편안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강토를 보존할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어떤 다른 나라가 침해하거나 홍대란이 있어서 대한제국 황실의 편안하심과 강토를 보존하기에 위태함이 있을 때에는 대일본 정부에서 그 형편에 따라 필요한 방침을 행하되 대한정부에서는 대일본 정부의 행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0분 주의할 것이다. 대일본 정부에서는 위 조목에서 합의한 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땅을 택하여 군사행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정부나 대일본 정부나 서로 알리고 허락을 얻기 전에는 이 조약의 뜻을 손상시키는 조약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체결하지 못한다. 제6조 이 조약에 대하여 미진한 조건은 대일본 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 대신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시 의논한다. 이 조약을 주인하여 세상에 반포하자 각국의 신문들은 일본의 후의를 칭찬하여 혹은 이르기를 일본이 대한 때문에 여러 번 힘을 쓰다가 이번에 다시 전쟁을 하여 알아서의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의 독립을 보호하려는 원칙을 바꾸지 아니하니 그 의리의 진실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의 관민들은 말하기를 일본이 우리 국정을 도와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장차 국권을 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은 마땅히 일어나 반대하여 이 조약을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혹은 각 대문에 방문을 붙이고 혹은 백성을 선동하고자 하고 혹은 외부 대신의 집에 폭약을 던지니 일본 공사가 군사를 보내어 보호하고 보부상들을 잡으라고 자주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리하여 소라는 저절로 가라앉았으나 아직도 이 조약의 성질을 자세히 아는 자들은 적어도 끝내 불평, 불만을 품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 조약의 문제점을 대강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의 영토와 국권과 황실을 보존하게 한다고 하고 정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의 독립권리에 미치는 손해가 적지 않다. 이 조약만 가지고도 일본이 대한을 겉으로는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허디름만 높여주면서 겉으로는 일본의 생색을 낼 대로 다 내고 속으로는 모든 권리를 낱낱이 다 잡고 앉아 있는 것이니 이 어찌 일본에게는 상책이 아니겠는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불갑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한다면 이렇게 잘못된 것의 책임 또한 대한의 관민들에게 있는 줄을 더욱 알아야 할 것이다. 약 30년 이래로 남이 우리를 어떻게 잘 대접해 주었으며 올바로 권면해 주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얼마나 있었으며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런데도 끝내 아무것도 아니하고 점점 잘못되기만 하여 남이 번번이 전쟁까지 하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남을 원망하겠는가. 지금 일본은 끝까지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란 면목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강토를 완전히 보호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한 일본의 후이라고도 하겠지만 또한 각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생색을 내려는 의도가 얼마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일본과 각국에 대하여 얼마쯤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하루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원망하는 마음만 자라다가는 마침내 남에게만 좋은 기회를 주어 끝내 그들은 세상에 반포하기를 우리가 이렇듯 힘써 대한을 도와줬으나 대한은 도리어 우리를
원수로 대접하면서 끝내 독립하기를 힘쓰지 못하니 장차 어떤 나라를 다시 정해와서 무슨 화단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누가 홀로 나서서 그렇지 아니함을 증거하겠는가. 그런즉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일본을 믿게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일본에게 이러한 기회만 주는 것이 되니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일본에 대해 전적으로 고마운 줄만 알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줄은 모르고 번번이 붙들어주기만 바라고 마치 약한 계집이 남편에게 의지하듯이 하여 나로 설 줄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남에게 신세진 것을 감사히 여겨서 그 지대손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내 몸이 남과 같이 넉넉하게 되어 도리어 전날의 은인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 사람의 참으로 입신하는 근본이 될 것이다. 18.